있었던 한동훈 대표의 부산 지역 지원 유세와 관련된 얘기 좀 이어가려고 하는데요. 이제 거기서 메시지도 많이 나왔고 네네. 많은 분들이 함께 했더라고요. 그래서 보시면서 우리 이 갑자기 종군당이 생각나요. 진짜로. 야. 우리 이종근 평론가님도 어제 있었던 그 메시지와 내용 보시면서 어떠셨는지도 좀 궁금했어요. 많은 분들이 짠한 그런 감정을 맞아요. 드러내시니까 짠한 감정이 들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사실 네. 굉장히 힘든 발걸음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한동훈 후보 역시, 한동훈 대표 역시 네. 그렇게 이야기했죠. 사실 나오기 굉장히 힘들었다. 네. 아시다시피 그 경쟁을 벌이는 것, 그러니까 대통령 후보의 경쟁을 벌이는 건 어마어마한 정말 에너지가 필요하고 어마어마한 사람들의 정말 꿈을 함께 했던 것이거든요. 네네. 그런데 거기에 패배를 했다 한다면 사실 한동안은 좀 쉬고 싶을 거예요. 돌아보지도 않고. 그렇죠. 예. 더군다나 사실 홍준표가 그렇게 막 무슨 얘기를 할 게 아니잖아. 홍준표는 이미 네 명 중에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결선까지 가지도 못했습니다. 탑2가 아니었잖아요. 홍준표는 그야말로 경남도지사에서 왜 대구시장을 갔느냐? 자기가 대구의 적자라고 사람들한테 알리려고 갔어요. 네네. 그러면 그 사람이 진짜 배반감을 느꼈겠습니까? 솔직히 한동훈 후보가 배반감을 느꼈겠습니까? 맞습니다. 진짜 네. 배반감을 느낀 건 한동훈 네. 후보여야 해요. 맞아요. 그렇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한동훈 후보 그런 정말 힘든 상황에서도 나섰습니다. 나섰고 또 생목 막 갈라지는 목소리로 호소를 했습니다. 네. 특히나 자신을 지지해줬던 그런 지지자들을 특정을 해서 실망하지 말자, 뭐 끝까지 함께하자라고 이야기하면서 이겨야 된다. 이 선거에서 이겨야 된다. 누구를 뭐 지지하라.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네네. 이재명을 당선시켜서는 안 된다라는 맞습니다. 명제를 얘기했고 일단 가장 중요한 건 제가 말이 좀 길죠. 좋습니다. 좋습니다. 좋아요. 왜잖아요. 왜를 말씀을 드렸고 왜? 두 번째는 어디서입니다. 어디서? 네. 부산입니다. 부산의 어디서? 수영이고요. 수영구 어디서? 광안리입니다. 광안리. 그러니까 네. 자신을 정치에 이끈 저는 정치적 고향이 PK라고 생각해요. 한동훈.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네. 검사 출신이고 그다음에 정치를 잘 모르던 시절 어쨌든 이 당을 어떻게든 수습을 해야 된다라고 특명을 받고 비대위원장이 됐을 때 자신을 정치인으로 정말 대접해 준 곳이 전 PK라고 생각해요. 맞습니다. 제가 그렇지. 부산 그러네요. 친구들이 좀 있거든요. 근데 처음으로 부산 간 한동훈 후보가 처음 후보래 자꾸 한동훈 전 대표가 처음으로 부산 갔을 때 그 광경을 딱 보면서 부산 친구가 이런 얘기를 해요. 야,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그래서 뭔 소리야? 그랬더니 부산의 남포동이 요즘 썰렁하대요. 맞습니다. 아무도 없대요. 네. 남포동에 그 유명한 저 포장마차 있지 않습니까? 네네. 저 부산 가면 늘 갑니다. 포장마차. 진짜 아줌매들이 네. 입담이 좋으시거든요. 네네. 근데 포장마차에 외국인밖에 없어요. 네. 외국인밖에 없고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런데 그날 한동훈이 남포동을 갔는데 어마어마한 인파가 모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동원도 아니고 맞아요. 그야말로 한동훈이 부산에 왔다 했는데 부산 네. 분들이 뛰쳐나간 거예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맞아요. 내가 이런 사람들의 꿈과 눈망울을 배반할 수 없다라는 게 저는 한동훈 맞습니다. 대표가 늘 간직한 마음이고 언제나 시작은 PK에서 시작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정현욱 그 의원의 지금 지역구 수영 그 광안리에서 첫 마디를 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두 가지 메시지를 던졌는데요. 한 가지는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그렇죠. 국민의힘 후보를 중심으로 똘똘 뭉쳐야 된다라고 한 가지 메시지를 보냈고요. 어제 또 하나는 국민의힘 내부에 또 하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한동훈 후보가 오선 입대, 기호는 썼대 김문수 후보의 이름을 쓰지 않았어요. 그것은 김문수 후보에게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내가 제시한 세 가지 윤석열 후보하고 절연하고 극우 세력과 멀리하고 계엄과 탄핵에 대해서 반대했던 것에 사과를 해라. 이 부분을 강력하게 메시지를 준 거예요. 그렇게 할 때만이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가 대통령으로 될 수 있는 길이 있다. 중도를 확장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가야 된다. 강력하게 메시지를 보냈고요. 그리고 이제 부산이라는 지역이 지금 여론조사를 보면은 계속적으로
이재명 후보하고 거의 대등하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목적지로 잘 정했다고 보고 여기에서 한 번 더 이제 김문수 후보와 이제 친윤들이 어떻게 하면 이 선거를 이길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한다면은 한동훈 후보가 준 메시지를 빨리 받아들이는 것이 좋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아, 저는 어제 보고요. 네. 그리고 또 이분은 참 독특하게 자꾸 울립니다. 어제보다 또 또 울었어. 그래도 그만 눈물이 좀 울어요, 왔는데 진짜. 아, 이게 아이고, 마음이 참. 와닿아요, 자꾸만. 그 맞아요. 소리가 귀에 오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와요. 그래서 음. 어제 보다가 또 그 옷 말씀하셨는데 저는 옷을 그렇게 생각해요. 사실 그 2번 써 있는 게 다른 분들도 다 그렇게 입거든요. 그 네. 이유가 있잖아요. 그 전까지 후보가 제대로 정해지지 않아서 숫자만 프린팅된 옷들이 나가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거를 일부에서는 뭐 김문수 옷을 안 입었다 약간 이렇게 또 공격을 하시는데 그리고 또 이제 어제 무슨 말씀하셨죠? 호구 얘기하셨죠. 호구가 맞아요. 되겠다. 네. 아, 그 말이 정말로 하기가 힘든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제가 어제 전화를 2통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일반 우리 국민의힘 당원 중 한 분이 우리 엄마가 뭐라 그랬냐면 정말 그 전까지는 내가 아무리 당원이지만 투표를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이었지만 어제 한동훈 후보가 그렇게 시민들 앞에서 부산에서 유세를 하는 거 보고 네. 내가 진짜로 투표를 하러 가야겠구나 마음을 먹었다라고 한 전화와 또 한 분이 또 그렇게 비슷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랬구나. 네. 오히려 지금 이제 투표를 할까 말까 고민했던 분들을 투표장으로 불러오고 있는데 다만 문제가 뭐냐면 여기서 또 한동훈 후보가 제대로 안 도왔다. 전 대표가 제대로 안 도왔다면서 막 탓하는 말들이 들리는데 그러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투표하려고 마음먹었던 한 사람이 그 얘기를 듣고 두 표가 나간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네, 기껏 지금 투표장으로 부르려고 한 거예요. 이 모습을 잘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지금 가장 우리가 관심 있게 들여다봐야 될 부분은 중도표입니다. 네, 중도. 맞습니다. 지금 중도를 끌고 들어오지 않고는 승리하지 못하잖아요. 네. 오늘 YTN에도 나왔습니다만 중도표가 지금 민주당으로 많이 쏠려가고 있다고. 네. 그 중도표를 가지고 오는 가장 큰 역할을 해야 될 부분이 우리 한동훈 후보가 네, 얘기하는 세 가지 조건이 네. 승리할 수 있는 조건 세 가지라고 그 붙였습니다. 기본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선거 운동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는 그 다음 치고 네. 선거 운동을 도와주고 안 도와주고는 그 다음 문제다 이거지. 네. 중요한 거는 국힘이 이길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방법 세 가지. 네. 그 세 가지를 하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 그런 확실한 중도의 표를 우리가 가져올 수 있다. 네. 그런 메시지를 전달한 겁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우리가 좀 이래 네. 생각해 보면 조금만 깊이 들여다보면 승리할 길이 보이고 그래서 한동훈 후보는 늘 얘기했죠. 같은 말을 나는 도저히 질 수 없다. 네. 나는 질 수 없다. 왜? 나는 내 나름대로 분명한 카드가 있다. 이 이재명이를 이길 수 있는 카드가 있다. 네. 나는 우리 후보들하고 싸울 때 내 능력의 10%밖에 안 보여줬다. 네. 나를 믿고 보내주면 내가 그 다음 100%, 200% 싸워서 이길 자신이 있다. 나는 네. 절대 질 수 없다. 이런 강한 메시지를 내놨거든요. 그래서 중도표에 대한 문제, 이런 문제가 우리가 좀 고민을 좀 했어야 된다. 네. 맞습니다. 그 안타까운 마음이 굉장히 할 것마다 묻어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자통당과 우리 극우 세력에서 그러니까요. 네. 분리해야 된다. 네, 네. 네. 예. 맞습니다. 중도가 왜 안 올까요? 왜 지금 이재명을 기웃거릴까요? 3년 전에는 중도가 안 그랬습니다. 네, 그렇죠. 맞습니다. 똑같은 이재명이고 네. 그보다 더 음. 극악해졌잖아요. 네. 맞아요. 3년 동안 더 해줬죠. 흑화, 그렇죠. 점점 더 네. 흑화됐잖아요. 흑화됐지. 맞아요. 그런데 왜 중도가 그쪽으로 얼굴을 돌릴까요? 이쪽이 보기 싫은 얼굴이 있었어요. 그렇죠. 어떤 맞습니다. 얼굴? 윤석열. 맞습니다. 윤석열 대 이재명 구도잖아요. 네, 여기 맞습니다. 예. 그래서 윤석열이 안 보이는 사람이 나서야 됩니다. 맞습니다. 김문수 그럼 윤석열 얼굴 보이잖아요. 보이죠. 네. 나경원, 뭐 아우. 쌍권 다 아우. 윤석열 얼굴 보이잖아요. 묻어있죠, 묻어있죠. 홍준표 보이잖아요. 네. 후박콩하고. 그런데 안 보이는 사람 딱 한 사람 있어요. 네. 한동훈. 맞습니다. 한동훈 얼굴 보면 한동훈이 네. 보이지 윤석열 얼굴이 안 안 보이거든요. 보여요. 그래서 선거에는 3대 요소가 네. 있다고 합니다. 인물, 네. 구도, 네. 바람인데 네. 맞습니다. 구도는 우리가 져요. 네. 왜? 윤석열 대 이재명 구도이기 때문에. 맞아요. 맞습니다. 왜? 한동훈을 안 뽑고 김문수를 뽑았기 때문에 이 구도는 그냥 끝나버린 겁니다. 안 뒤집어져요. 한동훈이 제안한 세 가지를 김문수가 확실하게 받지 않으면 어쨌든 김문수는 김문수니까
윤석열을 기반으로 한 김문수니까 그러면 구도는 그냥 굳어졌어요. 인물 솔직히 얘기하면 매력이라고는 단 1g도 없습니다. 네. 김문수라는 인물이 뭔가 네. 좀 아니 그 매력적이진 TV 않아. 토론 네. 보면 무슨 얘기 하는지 웅얼웅얼 하고 솔직히 죄송합니다. 이 국민의힘 후보인데 눈만 깜빡깜빡 거리고 있고 보면서 그러니까 상대방의 길을 좀 빼앗거나 또는 공격을 하거나 어떤 리듬이 있어야 되는데 맞아요. 전혀 자신을 보여주지 않고 그냥 내가 원칙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렇게만 얘기하면 끝났다. 이런 식의 고지식함만 그러니까 보이거든요. 실수 안 하면 됐다 그렇죠. 이런 느낌? 어. 그런 정도로 봤어요 저는. 근데 토론할 때. 지금 쫓아가는 네. 선수가 네. 나 결정 다 안 맞았으니까 이번 선거 이긴 거야라고는 어떻게 해요? 유효탈 때려야지. 그렇죠. 당연히. 그러니까 어쨌든 인물 야가죠. 마지막으로 바람만 있어야 됩니다. 맞습니다. 원래는 네. 바람은 야당이 불어야 되지만 네. 지금은 쫓아가는 입장이니까 네, 네. 바람을 일으켜야 되는데 그렇죠. 그 바람을 일으킬 사람은 한동훈밖에 없는 맞습니다. 거예요. 한동훈밖에 네, 네. 없죠. 그래서 네. 한 말씀만 더 드리면 네. 안 도와주긴 뭘 안 도와줘. 친한계가 다 도와줘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뛰는 사람 친한계밖에 네, 네. 안 보여요. 맞아요. 제가 요즘 듣는 이야기가 친윤계가 한 놈도 안 나타난다는 거예요. 현장에. 맞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캠프에서 지금 선대위에서 의원들 그거 적고 있대요. 얼만큼 지금 투여하고 있나. 네. 제가 청계천 유세를 봤어요. 네. 일요일 날. 네네. 아무도 없어요. 네. 아무도. 청계천에 김문수가 나갔는데 네. 청계천 일대에 연호도 없어요. 김문수라는 연호도 없고 음. 조용하게 그냥 왔다가 아이고. 가버렸어요. 그 결정적인 게 뭐예요? 당에서 그만큼 힘을 안 쏟는 거예요, 맞습니다. 지금. 뭐 그 맞아요. 말씀은 나중에 쌍권 얘기는 네. 나중에 하겠지만 네네. 그래서 안 도와준다고 지금 친한 게밖에 도와주는 사람 없어요. 네. 맞아요. 제일 열심히 지금 뛰는 맞아요. 사람들밖에 네, 네. 없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해서 이제 도와주질 않는다. 네. 그리고 자기 음. 장사한다라는 그 얘기한 사람은 그러니까 자기가 되돌아봐야 돼요. 예,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지도부부터 시작해서 현역 의원들까지 해서 그렇게 막 적극적으로 달리고 있는 사람들 안 보여요. 말씀하신 대로 그렇죠. 진짜 안 보여요. 예. 지금 맞아요. 가장 큰 실력이 어디서 나오느냐 그러면 네. 한동훈 전 대표의 참모들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많이 공부를 했고요. 네네. 이번 경선 때문에 많이 공부돼 있고 근본적인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친윤에 가지고 있는 구태에 의연한 기득권 세력들이 가지고 있는 그 대선에 나오는 후보 지원 연설에 그마탄 능력이 없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가장 큰 네. 차이는 친한과 친윤의 참모들의 능력의 차이예요. 맞습니다. 그걸 우리가 깊이 바라다 보면 왜 저래 친윤의 스피커가 없을까? 그걸 여러분들 알 수 있을 겁니다. 특히 방송에 나왔을 때 여러분 유심히 한번 보십시오. 우리 참모들이 헐 방송에 더 적극적이고 네. 상대하고 치열하게 싸우고 있어요. 맞아요. 예, 예. 그죠? 그런 걸 여러분 보시면 능력이 어디에 있구나.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지금 이제 국민의힘이 프레임을 잘못 잡고 있는 게 지금 본질을 못 보고 있는 거예요. 본질은 지금 우리가 지금 탄핵 정국이잖아요. 그러면 네. 윤석열 부부하고 절연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사과를 해야 돼요. 선대위에서. 그게 우선이 되고 난 뒤에 이준석과의 어떤 단일화라든지 얘기를 나가야 되는데 그렇죠. 거기에는 아무런 말도 없고 그냥 단일화만 던져요. 그럼 그것은 단일화 하지 말자는 얘기가 똑같거든요. 그것도 맞아요. 우리 지금 한동훈 후보가 그런 될 수 있는 조건과 중도표를 확장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을 제시했잖아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타당성을 가지고 진지하게 검토를 하고 해야 되는데 단지 이 사람들에 대한 생각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뭐 때문에 지금도 저는 아직도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뭔가 약점이 잡혔나. 그렇지 맞아요. 않으면 이렇게까지 네. 할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요. 맞아요. 그래서 왜 저는 저런지 모르겠으니까. 지금 제가 만약에 정상적이라면은 우리 당에서 선대위에서 있지 않습니까? 나경원 선대위원장 사퇴해야 돼요. 그리고 권성동 원내대표 사퇴해야 됩니다. 그리고 석고대죄 해야 됩니다. 그럼요. 그리고 나서 중도표를 가지고 확장할 수 있는 한동훈 전 대표에게 우리 선대에 와서 같이 회의에 참석해 주십시오. 이런 정도의 방안은 가져야지만은 될 수 있다. 이렇게 맞아요. 봅니다. 저는. 지금 한동훈 그 대표가 어제부터 시작해서 이제 오늘은 또 대구 서문시장까지 가는데 저는 이걸 여러분들께 좀 여쭤보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이슈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저렇게 도와줘도 안 도와준다고 뭐 난리를 친다.
네. 그리고 뭐 한동훈 대표도 본인이 거기서 왜 선거운동하냐, 내가 나한테 호구냐라고 한 사람도 있다라고 했어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동훈 대표는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제 1번 네. 한동훈 대표가 저렇게 현장에 나와서 지원하는 것이 사실 한동훈 대표에게 더 유리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또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분들도 계시니 여기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의 의견 좀 궁금하고, 또 두 번째는 그렇다면 한동훈 대표는 이것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이 선거 운동의 지원으로 인해서 주는 메시지가 있잖아요. 그 네. 메시지에 여러분들의 반응도 또 되게 다양한 거예요. 그걸 같이 하는, 결을 같이 하는 것이 한동훈 대표에게 혹은 국민의힘에게 유리한가? 이후에 있을 상황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과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었어요. 만약에 한동훈 후보가 나오지 않는다고 한다면 국민의힘은 어떻게 끝날까요? 2주 동안 네. 2주 동안 윤석열 부부의 기사로 뒤덮일 거고요. 남편은 내란 관련해서 재판이 계속되면서 온갖 군 사령관의 새로운 증언들로 이어지고, 부인은 새로운 다이아몬드와 새로운 어떤 뭐 샤넬백 네. 이야기가 이어지고, 김문수 후보는 거기에 대해서 눈만 깜빡거리고 아무 말도 안 하고, 네. 그럼 국민의힘은 자연스럽게 진짜 심판받는 그런 정당으로 낙인을 찍힐 겁니다. 그중에서 그런데 한동훈 후보가 나섬으로써 한동훈 후보라는 어떤 개인의 바람 몰이도 되지만, 네. 이 당이 그래도 이런 목소리가 있고 선거 때 이런 이슈가 있구나, 윤석열 당은 아니구나 네. 라고 국민의힘이 와야 되지 않는 그야말로 앵커, 네. 닷새 역할, 떠밀려서 그냥 저 바다에서 살아 끌어지는 것이 아니라, 쓰나미에 밀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중심 닷새 하나 지금 있다라는 그런 맞습니다. 역할을 충분히 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게 그 이슈가 있고 없고가 이 당의 미래를 담보한다는 겁니다. 완전 아니다. 동의합니다. 네. 윤석열과 우리는 다르다. 네. 윤석열은 심판 받아야 되는 거 맞다. 네. 그러나 당은 일정 정도 여기에 대해서 개혁과 혁신해서 새로운 어떤 정당으로 나갈 수 있다. 그 단초가 지금 이 선거판에서 윤석열 후보가 주장하는 거에 귀 기울여 봐라. 맞습니다. 사실 보면은 국민들께서 이렇게 보실 것 같아요. 오늘도 이따가 또 얘기할 거겠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께서 오늘도 뭐 좋게 뭐 마실 나가신 건지 모르겠지만 영화 보러 가셨잖아요. 아직까지도 본인이 행한 잘못에 대해서 제대로 벌받지 못했다, 그거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 국민의힘이 그 윤석열 전 대통령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선을 긋지 않는다? 그러면 똑같이 보는 수밖에 없어요. 우리 보수는 정말로 한동훈 말고는 더 이상은 희망이 없습니다. 실제로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더 나와 주시고, 지금 얘기하시니까 지금 여기서 채팅에서도 말씀하시잖아요. 투표 안 하려고 했는데 하려고 마음을 먹었다라고 말씀을 해 주시는 것만 봐도 이미 어느 누구보다도 잘하고 계시다고 생각을 하고, 홍준표 전 시장님은 뭐 하고 계십니까? 지금 좋은데 가셔서 쉬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요. 누구보다 제일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네,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이제 한동훈 전 대표가 어제 이제 처음으로 나갔는 거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이제 일들이 나오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땐 타이밍도 적절하게 잘 나왔고, 맞아요. 네. 멋지게 등장하셨다고 보고요. 이게 이제 국민의힘 내부에서 반대하는 사람들은 자기 정치한다, 뭐 당권을 노린다. 뭐 그렇죠. 정치인이 자기 정치도 하고 당권도 노려야죠. 그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다 국민을 위해서 하는 일이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대표되는 홍준표 후보나 안철수 후보, 거기다가 한덕수 후보, 한덕수 권한대행 세 분과 우리 한동훈 후보를 비교해서 놓고 봤을 때 과연 얼마나 멋지냐는 거죠. 이게 일단 한동훈 후보 그랬지 않습니까? 정말 나오기 싫었다, 여기에 오는 게. 그리고 나를 호구처럼 생각하지만은 나는 그래도 대한민국 국민을 바라보고 간다는 거잖아요. 이것이 바로 이제 멀리 보고 큰 정치를 하는, 작은 마음을 버리고 큰 의를 위해서 하는 정치다. 그래서 저는 좀 더 적극적으로 선거에 임하는 것이 한동훈 후보의 미래에 더 덕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편으로 그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와서 저렇게 많은 인파들을 이제 구름대처럼 모시고 다니면서 선거 운동을 하고 네네. 또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켜 주는데도 저렇게 꼬투리를 잡는다.
네. 그럼 만약에 진짜 안 나왔다면 네. 그리고 실제 지금 하던 방식으로 라방을 하고 네. 이재명을 저격하는 페이스북으로 공격을 하고 했다면 네. 또 뭐라고까지 했을까라는 음. 생각도 좀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온팡 근데- 뒤집어 씌지 네. 않았어요? 온팡 뒤집어 씌웠을 것 근데 같아요. 한동훈 후보가 네. 그렇게 페이스북에 얘기를 했어요. 네, 그래 네. 나를 그렇게 반대하는 친윤들이 싫으면은 나 친윤들하고 전쟁을 하겠다, 정리를 하겠다. 네. 단호한 결기를 보였거든요. 아마 이 선거가 끝나고 나면은 한동훈 후보가 국민의힘의 정풍을 운동을 이끌어서 정말 잘못된 것을 정리를 해서 바른 보수 정당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네, 그 중심에 서야 됩니다. 맞습니다. 한동훈 그리고 그런데 어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건 이겁니다. 국민들이 많이 궁금해하시고 한동훈 후보님 어떤 생각을 가지고 부산에 내려갔을까 이런 생각할 때마다 여러분 궁금하시면 국민이 먼저입니다. 이래 책을 보면 뭐 여러 가지 사례를 들어가 얘기합니다. 가장 큰 의사결정의 중심에는 항상 국민입니다. 국민. 맞아요. 네. 이 네. 혼란한 시기에 적어도 이재명 위험한 사람 맞습니다. 이재명이한테는 안 넘겨줘야 된다. 네. 이게 가장 큰 국민을 위해서 그겁니다. 그래서 나간 거 모든 판단의 중심은 그 부분이 우리 한동훈 전 대표가 가지고 있는 신념과 가치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판단을 이래 들어보면 그리고 이제는 친윤하고 맞짱 뜨겠다. 네, 네. 뭐 이런 생각을 분명하게 가지고 있어야 되고 네. 또 가져야 되고 우리 한동훈 전 대표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하지 않고는 절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그죠? 맞습니다. 네. 제가 어. 좀 욕먹을 얘기 하나만 네. 할까요? 네. 지금 상황에서 저기 우린 이깁니다 하는 거 거짓말이잖아요. 솔직히 네, 그 네. 거짓말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패배할 걸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그냥 패배가 아니라 완전히 정말 처참한 패배가 가장 두렵습니다. 이재명이 말을 바꾸더라고요. 어저께부터 당이 압도적인 승리 얘기하지 말자. 네. 압도적인 응징을 얘기해야 된다. 네. 이렇게 야. 얘기합니다. 압도적인 응징이 뜻하는 건 뭘까요? 정치보복 한다는 맞습니다. 얘기예요. 네. 근데 정치보복을 안 한다고 무섭다. 했는데 정치보복을 네. 어떻게 하느냐? 네. 그 차이, 표차로 할 겁니다.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동영과 노무현, 정동영과 다음에 이명박. 네네. 그 당시 네. 2007년도 선거에서 네. 500만 표가 가장 네. 큰 차이거든요. 우리가 만약에 800만 표 차이를 받았다 그러면, 야, 난 정치 보복 안 하고 싶은데 국민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 그렇죠. 제대로 심판하라! 맞습니다. 라고 했기 때문에 나는 해야 돼. 라고 맞습니다. 하면서 처참하게 정말 바람을 일으킬 네. 겁니다. 네. 네. 최소한 그런 떼죽음을 당하지 않으려면 네, 우리 맞습니다. 그 차이를 500만 표 이내로 줄여야 되고 맞습니다. 봐라 국민들이 이 정도로 사실은 너희들을 지지하지 않았다라는 걸 조금 비겁하지만 그래도 표차는 저는 줄여야 된다라고 호소를 좀 하고 싶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네요. 사실 네, 네. 어제 그 수많은 인파가 같이 있었잖아요. 모든 우리나라에서 정치하시는 모든 분들이 그걸 보고도 느끼는 바가 없다면은 민심을 잊지 못하는 거고 정치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게 바로 국민의 힘인 거고 우리 당의 정신인 거거든요. 그거를 보고도 못 느낀다면은 아까 평론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로 위험할 거라는 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